독일은 4년이나 걸릴 일을 동방의 전투민족 한국은 불과 2주 만에 해낸다. 국가번호 8위의 나라, 오늘 시키며 오늘 받는 배달의 민족, 자판기 커피에 미리 손 놓고 기다리는 국가 대한민국이 또 한 번 세계 방산 역사에서 유례없는 일을 해내었습니다. 폴란드가 구매한 한국 현대로템 K2 전차의 올해 첫 출고분이 현지에 도착했는데 3월 10일부터 20일까지 불과 8일 만에 18대가 순차적으로 도착한 것입니다. 폴란드는 2022년 8월 1차 실행 계약을 체결한 이후 1차 분량 180대를 한국에서 직도입하기로 했는데 이번 출고를 포함하면 현재까지 폴란드에 도착한 K2 전차는 총 46대에 달하게 되었습니다. 폴란드 매체 디펜스 입사 역시 3개의 K2 전차가 12일에 인도되었고 4개의 전차가 17일에 그리고 11개의 전차가 20일에 그다니아 항에 인도되어 현대로템은 2주도 채 안 되는 시간 동안 올해 약속된 전차 56대 중 18대를 인도 완료하였다라고 했습니다. 현대로템은 나머지 38대 역시 예정된 시기인 연말이 아닌 조기에 납품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을 드러내기도 하였죠. 그야말로 미친 속도가 아닐 수 없는데요. 일례로 지난 2023년 노르웨이 국방부가 더 나은 평가를 받은 K2를 제외하고 선택한 독일 크라우스마페의 배그만의 레오파르트2의 A54대의 경우 만 1년이 넘어가는 현 시점 아직 첫 번째 인도조차 시작되지 못했습니다. 디펜스 인사이트에 따르면 노르웨이형 레오파르트의 첫 인도는 2016년에 시작할 것이며 인도 완료 시기는 2031년에 끝이 날 것이라고 했는데요. 계약 체결 이후 만 9년이 지나서야 겨우 54대의 전차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1년에 6대 꼴인 셈이죠.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야 이거 노르웨이만 늦게 받는 거 아니냐 또는 2A 신형 버전이라 그런 거 아니냐 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2018년에 계약한 헝가리는 5년이 지난 2023년 말 첫 4대의 레오파르트 전차를 인도받았다는 것을 보면 그냥 생산이 느려 터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독일 방산업체 생산 속도가 뭐 느린 것도 있겠지만 한국의 생산 속도가 무지막지하게 빠른 면도 있기도 하죠. 2주 만에 18대 전차를 받은 폴란드 현지 반응이 참 재밌는데요. 사실 한국과의 방산 계약이 전 정부인 PSI당이 추진했던 사업인지라 성능은 차치하고 정치적 관점에 따라 호불호가 갈리는 계약이었기에 당초 올해 첫 K2 납품 세대가 조기에 도착했을 때에는 고작 세대냐라는 조롱성 댓글들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당시에는 탱크 세대를 굳이 수송할 가치가 있나요? 세대라 정말 축하드립니다. 어쩌면 실수일까요? 30대나 300대였겠죠. 이야 세대나 받다니 우와 탱크 세대를 받아 이제야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겠군요 진장이라는 반응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이런 댓글은 찾아볼 수 없는 상황. 폴하다 출한드야. 폴란드 신정권 역시 초기에는 한국과의 방산 계약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느니 독수조항이 많다느니 폴란드에게 불리한 조건이라느니 목소리를 높였지만 그들이 믿었던 유럽 현지 방산업체들의 졸속 운용으로 밀당 한번 못해보고 한국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역시 안보에는 좌우가 없지요. 이때를 놓치지 않고 전 폴란드 총리이자 국방부 장관인 마리우시 부아츠크는 PSI 정부가 체결한 한국의 K2 전차가 폴란드에 도착했습니다. 투스크 연합정당은 한국과의 거래를 위해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으면서 이런 납품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라는 트윗으로 한방 먹이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계약권 가지고 신정부가 왈가왈부했으니 이런 소리 충분히 들을만하죠. 현재 폴란드가 보유한 46대의 최신식 K2 전차가 주는 의미는 상당한데요. 본격적으로 대대 수량을 갖췄다는 것이고 이는 실제 전투에 필요한 전술과 전략을 구사할 전차를 보유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46대의 K2 전차를 운영하고 있는 폴란드 북부 제20 기계화 사단은 인수받자마자 바로 러시아 역의 영토인 칼리닝그라드 인근에서 실제 사격 훈련을 비롯한 전차 훈련에 돌입했습니다. 러시아 영토인 칼리닝그라드와 마주하고 있는 20 기계화 사단은 사실상 폴란드의 최전방 부대이며 러시아에 대응하는 나토 전방 전개군 역시 이곳 오지스에 주둔하고 있습니다. 칼리닝그라드의 규모는 작지만 이 지역의 지정학적, 전략적 중요성은 유럽, 더 나아가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매우 큰데요. 남쪽으로는 폴란드, 북동쪽으로는 리투아니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으며 서쪽으로는 발트해가 있고 남쪽으로는 러시아 동맹국인 벨라루스가 위치해 있습니다. 칼리닝그라드와 벨라루스를 잇는 수바키 회랑을 만일 러시아가 차지하게 된다면 나토 EFP 핵심 국가인 발트 3국이 고립되게 될 수가 있어 칼리닝그라드는 유럽 안보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죠. 문제는 이곳 폴란드 동북부의 안보를 지키기 위한 장비에게는 꼭 갖춰야 할 덕목이 있다는 것인데 바로 높은 기동성입니다. 해당 지역은 울창한 산림과 각종 늪, 호수, 언덕들이 널리 퍼져 있어 기갑 장비들의 기동에 제한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점이 폴란드가 한국산 기갑 장비들을 높게 평가한 이유이기도 하고 이곳을 지키는 유일한 부대 제20 기계화 사단이 보유한 전차와 자주포가 오직 한국산인 K2와 K9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이유이기도 하죠. 즉 이곳을 지날 수 있는 전 세계 유일한 장비는 한국산 장비라는 것을 공표한 것이기도 합니다. K2 전차는 모라그와 오스트로다 지역의 전차대대 그리고 K9 자주포는
K2는 벵고제부에 위치한 포병연대에 현재 배치되어 있죠. 반면 폴란드 남동쪽 넓은 평화 지역에 위치한 제18 기계화 사단에는 레오파르트 전차와 M1 에이브람스 전차가 운용 중에 있습니다. 한편 최근 현대로템의 이용배 대표이사는 폴란드 매체 디펜스 입사와의 인터뷰에서 차세대 전차인 K2PL의 상세 지원을 밝혀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사실상 현존하는 끝판왕 전차의 스펙으로 구성되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용배 대표는 현행 K2 MTB 대비 PAS, RCWS, SAS, 하드킬령 APS 등 첨단 기술과 업그레이드된 패시브를 탑재했으며 특히 K2PL에는 핵심 업그레이드 솔루션으로 차세대 암호가 적용될 예정이다. 이미 올해 초부터 진행된 선행 연구인 K2 성과 향상 프로그램이 K2PL과 긴밀한 연관을 맺고 있는데 현대로템 기술연구원은 한국군과 폴란드군의 모든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 K2PIP 개발과 K2PL 설계에 변함없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했죠. PAS는 탄두 사격을 자동으로 프로그래밍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즉 탄환이 목표물에 가장 효과적으로 도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자동 조정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RCWS란 원격 사격 통제 체계로 현대 위아가 개발한 12.7mm 중기관총 탑재형 원격 공격 및 방어 시스템입니다. SAS는 차량의 주변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인식하는 시스템이며 하드킬 APS는 능동방어 체계로 대전차 미사일을 방어해줄 수 있는 차세대 전차의 핵심 장비입니다. 한편 칼리닝그라드 인근에서 고강도 전차 훈련을 진행하고 있는 폴란드에 대응하기 위해 러시아는 최근 신형 전차를 공개했습니다. 현재 한국의 납기 속도라면 내년 180대의 K2 전차를 갖게 될 폴란드인지라 러시아 입장에서는 뭐라도 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지난 3월 20일 러시아 전차 업체인 옴스크 트랜스마시는 T100이라는 이름의 T90 후속 모델 개발을 선언했습니다. 업체는 T80에서 생산된 T14보다 성능이 우수한 전차라면서 다양한 기능을 지닐 것이라고 하였으나 사실상 K2PL과 재원상 성능 차는 거의 없었습니다. 일부 미국과 유럽 군사 전문가들은 현재 T90의 생산도 어렵고 T14의 개발 완성도 미뤄지고 있는 러시아 군사 산업화에 T100의 개발 선언은 일종의 정치적 프로파간다에 불과하며 T80 모델 생산 이후 30년간의 전차 공백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평가하였죠. 러시아의 큰 소리에 폴란드는 전혀 개의치 않겠지만 다른 유럽 국가들은 실은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없긴 합니다. 거의 반강제적으로 유럽 내 무기, 탄약을 구매해야 하는 나토 회원국들은 낮은 공급의 유럽 방산업체들에게 자신의 생명줄을 맡겼기 때문인데요. 카미우그랑 전 나토 국방투자 사무차장보는 유럽 각국 지도자들의 약속과 달리 우리는 무기 생산량이 전시 경제와는 거리가 먼 상황에 처했다라고 말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까지 유럽에서 국방 관련 투자는 눈이 거의 오지 않는 나라에서 제설기에 투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겨졌고 이에 나토는 현재 무기 부족 현상에 취하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독일 라인메탈과 핀란드 파트리아, 스웨덴 사브, 노르웨이 남모, 프랑스 네스터 등 유럽 주요 방산업체들이 정부가 정치적 의지를 보여야 생산량을 확대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즉 앞으로 15년에서 20년간의 수요를 확정 지어줘야 생산 라인을 증설하겠다는 것입니다. 분단국이자 휴전국인 한국과 달리 유럽에서는 자국 수요가 많지 않다 보니 무리한 증설은 곧 회사에 부담이 될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한국과 같은 제3국에서 무기를 수입하는 방안은 프랑스나 독일이 일정 부분 무조건 유럽산을 고수하고 있어서 수요에 비해 공급이 너무나 부족한 상황입니다. 실제로 독일 탄약 생산업체 라인메탈 CEO는 나토가 요구하는 장비나 무기를 채우려면 최소 10년이 걸린다고 했는데요. 익명을 요구한 나토 당국자는 모두가 국내 시장의 이익을 보길 원하고 있다면서 편협한 지역주의에 사로잡혀선 안 되고 최선의 거래처가 한국이라면 우리는 한국제를 사야 한다고 역설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한국산 무기가 유럽에서 주목받다 보니 현재 북한이 크게 긴장하고 있는데요. 가뜩이나 한국 내 수요가 많아 생산 라인이 꾸준히 가동되고 있는 와중에 유럽에서의 구매가 촉발하다 보니 라인 증설까지 이루어지고 있어 북한 입장에서는 견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최근 발등에 불 떨어진 김정은은 최신형 전차를 공개하면서 자신이 직접 탑승하는 등 여러모로 깝치고 있습니다. 전차의 탑승에 얼굴만 내민 김정은은 신형 전차의 성능이 세계 최고라고 과시했는데요. 세계 최고긴 합니다. 세계 최고 구린 전차. 북한 신형 전차를 분석한 결과 전차의 핵심 부위인 주포는 기존 구형 전차와 똑같고 현존 3.5세대 전차에 탑재된 첨단 장비들은 전혀 갖추지 못해 나아진 것이 없는 전차였습니다. 그저 포탑 측면에 대전차 미사일 불세를 달아 부족한 주포 성능을 겨우 보완한 것으로 끝났죠. 구스런히 개발하다만 방어장치 요격탄도 실렸는데 포탑에 큰 구멍을 내고 탑재해 오히려 외부 공격에 더 취약해졌습니다. 달라진 것도 없는 전차를 가지고 신형 전차라고 빡빡 우기고 있는 북한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한국산 신형 장비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지 엿볼 수 있었는데요. 이런 상황 가운데 루마니아는 K9 자주포 도입을 확정지었고 현재 300대가량의 전차 도입 사업에서 K2 전차를 최우선 후보군으로 올려놓았으며 또한 폴란드 역시 추가로 현대로템의 차륜형 장갑차 공동 개발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한국이 일으키고 있는 방산불결에 동참하지 않으면 미래는 없다라는 것이 폴란드의 생각인 듯합니다. 오늘의 한 줄 평. 아니 무기도 같이 만드는데 이제 이세도 같이 만들어보자. 이상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